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MVP 남웅찬입니다. 본 세미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하여 MS 프로젝트 도입을 검토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네 번째 세미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준비된 화면과 예제 중심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안내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메일 nam@pmoffece.c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소개 슬라이드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본 자료의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cafe.naver.com/pmoffice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프로젝트의 고객이라든가 조직 내 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착수할 때 마스터 스케줄, 개략적인 공정표를 먼저 보고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공정표를 가지고 상세 스케줄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이 마스터 스케줄은 그 엑셀로 수작업으로 그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MS 프로젝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그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제때제때 일정 상태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일정이 과도하게 처지고 있다면은 일정을 재조정해서 또 상황을 보고해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는 그 착수 시에 프로젝트 수주 보고 시에 그 보고한 그 계획이 진행 중에 수차례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백업을 해 놓는다면 우리가 과거 버전의 목표치를 아주 쉽게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신 버전의 목표치는 프로젝트 끝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차이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중단 보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목표에 대한 데이터를 백업해 놓게 되면은 목표가 몇 번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역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MS 프로젝트는 이전 보고 시점과 현 보고 시점 간에 그 데이터의 변경 내역에 대해서 전체 내역을 한눈에 시각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비교 보고서라고 하는 기능은 프로젝트의 어떤 원래 임원 보고라든가 월별 기성청구를 위한 근거 데이터 제시를 하실 때 아주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화면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수많은 작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들의 일정에 자율성을 주고 유연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개별 작업의 일정의 변경이 부득이하게 많이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 프로젝트의 마일스톤 일정은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화면들을 또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 중심으로 그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화면상의 어떤 보고서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슬라이드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활용해서 공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MS 프로젝트의 경쟁사 제품은 프리마베라, 아르테미스, 지라 등의 전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엑셀이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공정관리 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엑셀은 최고의 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정관리 용도로 엑셀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작성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고 그 데이터를 그 수치로 값으로 입력하기보다는 개체 형식으로 화살표를 상자를 수작업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정적인 데이터를 만드시는 문제점들이 많죠. 정적인 그 개체 형식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필요한 보고서를 수작업으로 수차례, 수십 번 반복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MS 프로젝트는 간트 차트라는 하나의 보기를, 기본 보기를 잘 구성해 주시게 되면 수십 가지 형식의 공정표 보기 화면과 보고서 화면들, 또 분석 화면들을 제시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 간트 차트라고 하는 일정 막대 차트 형식의 그 공정 계획을 작성하셨다면,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면, 이것을 경영진에게 고객에게 리포트 하실 때는 일단은 타임라인 형식으로 프로젝트의 핵심 일정을
어떤 마일스톤과 단계 중심으로 핵심 일정을 먼저 보고를 해주신 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MS 프로젝트의 모든 화면은 오피스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보기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로 옮겨서 또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계층 구조로 1차원적인 이제 간단한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복수 여러 행의 다양한 레벨의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의 그 특징 중에서 2016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 멀티 타임라인, 여러 개의 타임라인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013 버전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타임라인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016 버전부터는 여러 개의 타임라인을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사실 MS 프로젝트를 활용을 할 때 각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씩 열어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병합한 통합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통합 프로젝트에서 전체 프로젝트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타임라인 보기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죠. 자, 준비된 예제를 통해서 마스터 스케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간트 차트 보기 예시인데요. 보기 메뉴에서 윤곽을 클릭을 하면 원하는 수준의 그 레벨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위 작업 모드 표시 메뉴를 클릭해서 모든 작업들을 다 펼쳐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의 그 작업 분류 체계, 즉 WBS를 작성을 하면 수많은 작업들이 이렇게 한참 스크롤해서 내려가야 파악이 될 수 있는 다소 복잡한 일정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임원이나 고객들은 이 모든 내역들을 다 펼쳐서 상세 일정을 파악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별로 핵심 일정들을 한눈에 파악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MS 프로젝트에는 그 타임라인이라는 보기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보기 메뉴에서 기타 보기 유형 중에 그 시간 표시 막대라고 하는 타임라인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 프로젝트의 주요 추진 분야별로 세부 일정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 그 기본 골격이 되는 핵심 일정은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토목 관련 작업, 리액터 쉘에 대한 제작 작업,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리액터 드라이빙 유닛에 대한 제작 작업, 각 부문별 핵심 일정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보기의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기 중에서 타임라인 보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시간 표시 막대 보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기존 작업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기존 WBS의 작업들 중에 추가하고 싶은 작업들을 체크하신 후에 해당 작업에 대해서 막대 모양으로 표시할 것인지 설명선 형식으로 표시할 것인지 판단하시고 적당한 위치만 드래그해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여러 개의 타임라인 표시줄을 작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화면입니다. 사실 프로젝트 초기에는 WBS의 수준을 3, 4수준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수백 개의 작업들을 다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업 책임자라든가 어떤 기획 책임자가 고객이라든가 경영진과 합의할 수 있는 핵심 일정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타임라인 보기를 활용을 해서 전체 프로젝트 추진 단계와 각 단계의 핵심 의사결정 사항, 주요 산출물 목록과 관련된 일정들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공정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시간 표시 막대 보기를 활용해서 요약 일정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는 특징이 그 요약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한 바탕색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하위 작업들은 옅은 색으로 그 색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작업의 색깔을 통해서 계층 구조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MS 프로젝트에는 시간 표시 막대, 즉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마스터 스케줄 용도의 보기를 제공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MS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그 마스터 스케줄의 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롤업, 우리말로 하면은 겹쳐서 표시라고 하는 그 보기의 예시인데요. WBS의 하위 작업들을 굳이 펼치지 않더라도 전체 프로젝트의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본 화면의 예시입니다. 롤업이라고 하는 보기는 그 기본적으로 그 겹쳐서 표시라는 필드 값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약 작업이 겹쳐서 표시할 작업은 그 롤업, 즉 겹쳐서 표시 필드의 옛 값을 지정을 하면은 하위 작업을 펼치지 않고 접더라도 한 줄로 주요 일정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되시는데요. 자, 이 화면은 간트 차트 보기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메뉴몸에서 보기 탭에 위치한 간트 차트 형식의 보기들 중에서 사용자 정의한 롤업 보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위 작업들을 굳이 펼치지 않더라도 한 줄로 주요 일정을 시각적으로 모두 이제 검토할 수 있게 된 화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위 작업을 다 펼치게 되면은 여러 장의 그 종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파일의 그 인쇄 메뉴를 실행해 봤을 때 그 A4 용지나 A3 용지 한 장에 전체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이 한 줄로 쭉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고객이나 경영진의 전체 일정을 검토하시기에 매우 편리하겠죠.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각 요약 작업의 하위를 펼친 다음에 그 겹쳐서 표시 필드 값을 예로 지정을 합니다. 만일에 그 옆에 있는 위에 텍스트 표시 필드 값을 예로 또 값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하위를 접었을 때 그 요약 작업에 하위 작업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 요약 작업 막대의 하단이 아니라 이제 위쪽에 그 표시가 되는 것이죠. 만일에 그 작업 이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그 작업 이름과 그 일정 그 텍스트가 이제 중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겹쳐서 표시 필드의 옛 값을 지정함으로써 중첩되지 않게 T함 때문에 건너뛰는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엑셀을 활용을 할 때 이 마스터 스케줄을 수작업으로, 즉 화살표라든가 이제 상자로 그리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색깔 쳐서 그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데이터 필드 값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우리가 데이터만 날짜값만 변경을 했을 때 바 차트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각 프로젝트 작업마다 진도율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작업량 관리라든가 뭐 책임 조직 배정이라든가 산출물 첨부라든가 여러 가지 응용 기능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예제 화면 보시면 이것은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병합한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병합을 한 것입니다. 그 한 프로젝트에 뭐 프로젝트 개수는 100개든 10,000개든 10만 개든 굉장히 많이 추가할 수 있고요. 최대 104만 8천 행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각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그 주요 일정들을 한 줄로 쭉 표시해서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예. 사실 이 하위 작업들을 다 펼쳤다면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만은 그 하위를 접어서 겹쳐서 표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편리한 공정표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트 차트 또는 시간 표시 막대 보기를 활용해서 프로젝트의 그 일정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그 주기적으로 주간 단위든 격주 단위든 월 단위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겁니다. 만일에 그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라면은 각 작업마다 하나씩 완료율을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규모가 좀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수많은 작업들의 그 날짜 값을 확인해서 일일이 할 때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체크해가지고 완료를 입력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되시겠죠. MS 프로젝트는 일정 상태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데 할 때가 지났는데도 실적 입력을 안 하고 있는 작업은 이렇게 시계 표시 앞에 느낌표를 띄워서 늦은 표시를 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는 바차트에 할 때가 지난 작업은 검은색 막대로 강조 표시를 해준다든가 또는 이제 진행선 기능을 활용해서 할 때가 지났음을 이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준비된 예제를 활용해서 일정 상태 분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2015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2018년 8월에 완료가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시점은 2016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표상의 현재 날짜보다 앞쪽에 배치된 작업은 완료율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료율 입력이 안 됐다는 것은 할 때가 지났는데도 일정을 방치하고 있다. 일정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 표시기라는 필드에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작업들은 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료율이 0%로 방치가 되고 있는 작업들이죠. 작업의 완료율을 현재 완료율을 100% 이렇게 완료율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일정 상태가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할 때가 지났는데도 실적 입력을 못한 작업들이 뭐가 있는가? 그 상태 필드 제목에서 늦음인 데이터만 딱 필터하게 되면은 현재 날짜 이전에 걸쳐져 있는 작업들, 그렇지만 완료율이 100% 입력되지 않은 작업들만 필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상태가 늦은 작업들을 필터해서 상황을 검토하신다면 편리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은 현재 날짜 시점에 걸쳐지고 있는데 현재 날짜 시점에 걸쳐지고 있는 작업들은 진도율을 뭐 50%든 70%든 입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완료율을 0%로 입력을 해놓으면, 즉 방치를 해놓게 되면은 이것은 그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 처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완료율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날짜에 걸쳐져 있는 작업에 대해서 아무튼 진행은 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작업들을 선택을 해서 완료율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프로젝트를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일정 상태가 늦음으로 나타나는 작업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예정대로 진행 또는 이후 작업 또는 이제 완료라는 값만 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착수가 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제때제때 진행 상황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처리된 작업에 대해서는 일정을 재조정하고 일정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지연되는 작업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지연된 작업을 우리가 색깔 쳐서 강조할 수 있는 강조 필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연된 작업만 화면에 필터해서 표시한다든가, 또는 지연된 작업에 대해서 막대 스타일로 강조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 상황의 문제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보기 메뉴에서 그 깔때기 모양의 일반 필터에서 지연된 작업, late tasks, 지연된 작업을 클릭을 하면 할 때가 지난 작업, 늦음에 해당하는 작업들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색연필 모양의 강조 필터 목록에서 지연된 작업을 클릭을 하면은 할 때가 지난 작업, 그렇지만 실적을 입력하지 않고 방치된 작업들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색깔이 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찾을 때 그 데이터만, 찾고자 하는 데이터만 화면에 딱 표시한다면 일반 필터에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색깔을 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강조 필터, 색연필 모양의 그 강조 필터 목록에서 필터 이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형식 메뉴에 보시면은 지연된 작업이라는 막대 스타일이 있어요. 그 현재 날짜보다 앞쪽에 걸쳐져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완료율이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료율이 입력하지 않고 방치된 작업은 막대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이 시커멓게 타는 것처럼 MS 프로젝트의 막대도 검은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줍니다. 일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식, 상태 표시기 방식 또는 강조 필터 방식, 막대 스타일 방식, 원하는 스타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 때 그 필터가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를 쓰신 다음에는 필터를 해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MS 프로젝트에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함수라든가 수식, 또 API, 매크로 등을 익혀서 원하는 기능들을 자유롭게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정 상태 분석과 관련된 사용자 정의 예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MS 프로젝트는 원래는 목표 완료율, 타겟 프로그레스, 플랜드 프로그레스, 목표 완료율이라는 필드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전체 업무들 중에 지금 몇 %가 처리가 됐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몇 %가 완료가 됐는가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 기능인 목표 완료율 기능 데모로 보시겠습니다. 자, 보기 메뉴에 매크로라는 메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관심 프로젝트의 목표 완료율을 확인하는 명령, 등록한 사용자 정의 메뉴를 실행을 합니다. 모든 매크로 메뉴는 우리가 그 단축키를 등록해 놓는다든가 또는 어떤 사용자 정의 버튼으로 연결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전체 수행 기간 중에 3% 정도의 시간이 투입됐어야 하는데, 목표 완료율이 3%인데 현재는 0%라는 것이죠. 이 프로세스 베이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27%, 그다음에 리액터 쉘 부분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제 진행이 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완료율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완료를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작업의 실제 진행률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맞춰볼까요? 예. 뭐 지금쯤 전체적으로 PFD와 PNID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진도가 나갔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완료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 베이직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완료율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 저 밑에 이제 미케니컬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리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이 처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정 상태를 MS 프로젝트가 분석해 준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습니다만, 작업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씩 다 열어서 각 작업에 대한 완료율을 입력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되겠죠. 이 프로젝트 탭에 위치한 그 프로젝트 업데이트라는 메뉴를 실행을 하시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on schedule, 계획대로 진행된다라고 한 번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날짜보다 앞쪽에 배치된 작업들에 대해서 한 번에 완료율을 입력해 주는 거죠. 갑자기 감리를 진행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 상황을 또는 임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프로젝트 업데이트 메뉴를 써서 한 번에 목표 완료율대로 실적 진도율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외로 그 미처리된 부분을 역으로 지워주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예제는 지금 목표 완료율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처리된 작업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프로젝트 메뉴에 위치한 프로젝트 업데이트 메뉴를 실행을 해서 뭐 특정한 날짜까지 완료됐어야 되는 작업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따로 날짜를 입력하지 않으면 윈도우 시스템 날짜상의 현재 날짜가 진도를 입력하는 기준 날짜가 되는 것이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날짜 기준으로 끝났어야 하는 작업의 완료율이 입력이 됩니다. 예. 미케니컬 부분은 현재 2%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리액터 부분은 계획대로 6% 정도가 진행이 됐고, 보일러 부분은 7% 정도, 지금 이 작업까지 이제 진행이 됐으면 되는 것이고요. 목표 완료율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업데이트 메뉴를 써서 한 번에 목표 완료율대로 실적을 입력한 다음에 미처리된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이 부분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도 완료가 되지 않았다. 완료가 안 된 작업들은 완료율을 지워주고 현실적인 날짜를 다시 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처리된 작업이 너무 많다면 그 미처리된 일정을 합리적으로 적당한 시기로 재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프로젝트 팀원들이 열심히 일을 진행을 해서 목표 완료율대로 그 일정 상태 늦음 없이 다 완료를 다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다음 보고 시점을 제시해주고 보고 시점까지 해야 될 작업들에 대해서 완료율만 딱딱 넣어주면 되겠습니다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계획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결함 문제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처리된 작업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처리된 작업이 많을 때는 그 미처리된 작업을 언제부터 다시 해라 옮겨줘야 되는데, 이때도 메뉴 몸의 프로젝트 탭에 위치한 프로젝트 업데이트 메뉴를 써서 이 아래쪽에 있는 메뉴가 리스케줄,
완료되지 않은 작업을 특정 날짜 이후로 옮겨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어요. 이런 안 된 작업들이 스크롤에서 내려가서 보면 저 아래쪽에 안 된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못한 작업은 언제부터 다시 할 거냐. 이런 작업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 시점 이후로 그 작업들 간의 구조를 유지해서 옮겨줘라 할 때 쓰는 메뉴가 일정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정 재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MS 프로젝트 예제를 설정해 봤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그 2016년 8월 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016년 8월이라면은 전체적으로 22%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2%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작업도 진행이 안 됐고 이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됐고 뭐 이런 부분들 목표 완료율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완료율 actual progress 실제 진도는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체된 작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이걸 하나씩 다 선택해서 완료를 입력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되는 것이죠. 자, 프로젝트 메뉴에 위치한 프로젝트 업데이트 메뉴를 실행을 해서 완료되지 않은 작업은 이 날짜 이후에 다시 해라. 확인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어차피 늦은 작업들은 이 날짜부터 시작하도록 일정을 재배치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완료가 된 작업의 일정은 그대로 있고 현재 날짜보다 앞쪽에 배치가 돼 있었지만은 완료가 안 된 작업, 목표 완료율은 등록이 돼 있지만은 실제 완료율이 입력이 안 된 작업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점 이후로 일정을 재배치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보고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 목표 확정과 백업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는 기본 일정을 작성하는 보기이고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입력을 하고 일정 차이를 검토하고 통제할 때는 여러분들 진행 상황 간트, 트래킹 간트라는 보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이라는 뜻이죠. 계획 대비 실제 일정을 비교하는 용도의 보기가 되겠습니다. MS 프로젝트는 간트 차트에서 또는 작업 배정 현황에서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다 예비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통칭 공식적인 용어로 현재 필드라고 부르는데 늘 기간이라든가 시작 날짜라든가 완료 날짜라든가 작업 시간 비용 등의 필드는 사실은 목표를 의미하는 필드가 아니고 목표를 승인받기 위한 예비 데이터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예비 데이터가 포함이 된 간트 차트를 여러분들의 경영진에게 또는 고객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으면 목표 확정을 의미하는 메뉴, 즉 초기획 설정이라는 메뉴를 써서 목표 관련 필드 값을 생성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적 관련, 액추얼, 실적 관련 필드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 중에 이제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를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관련 데이터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확정해놓은 목표치 대비 현재 일정의 차이값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주기적으로 목표에 대한 백업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MS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목표를 20개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의 설정은 고객의 요청이 생길 때 또는 임원의 그 새로운 작업 지시, 변경 지시가 있을 때마다 자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 끝나기 직전까지도 목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이 승인됐을 때, 진행 중에 변경 요청이 승인됐을 때 또는 계획보다 실적이 너무 지연돼서 만회가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언제든지 기존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합리적인 목표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최초의 목표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중대한 보고가 있을 때,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뭐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기적인 어떤 시점에 백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백업을 매번 다 이제 공을 들여서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그러나 최초 목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계약 시에 이루어지는 그 목표 일정 대비 나중에 변경된 내부 일정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예제를 통해서 목표의 확정과 백업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진행 상황 간트 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예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간트 차트를 활용하지만 간트 차트를 경영진에게 보고해서 승인이 나면 진행 상황 간트 보기로 이동하십니다. 자, 진행 상황 간트 보기에서 프로젝트 탭에 위치한 초기 계획 설정이라는 메뉴를 실행합니다. 자, 이 메뉴는 영어로 set baselin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새로운 기준의 설정, 목표의 승인을 의미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기준 설정, 목표 승인 메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예비로 작성한 그 일정이 목표 일정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 승인된 목표치가 차트 영역에 회색막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set baseline 메뉴를 실행한다는 것은 일정뿐만이 아니라 자원 투입량이라든가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목표가 한 번에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현재 시점에서 정한 목표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과거 언제 시점에 우리가 이런 합의를 했다는 역사를, 이력을 남기시고자 한다면 초기 계획 설정 메뉴를 다시 실행을 해서 중간 계획 설정 메뉴를 실행을 합니다. 자, 시간의 개념 중에서 최신 버전의 목표치를 의미하는 초기 계획, 베이스라인을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에서 목표의 백업을 의미하는 베이스라인 1, 우리말로 초기 계획 2를 클릭합니다.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은 백업 영역이죠. 1차 백업일 때는 초기 계획 1, 2차 백업일 때는 초기 계획 2, 이와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시점에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획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설계 관련 일정은 원래는 한 90여일 정도 잡았었는데 150일 정도로 늘려보고요. 제작 관련 일정도 원래는 한 243일 정도 워킹데이로 작업 계획을 작성했었는데 한 300일 정도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니까 기간도 넉넉하게 좀 큼직큼직하군요. 선행 작업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후속 작업들도 전체적으로 밀려서 가는 구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보일러 관련 작업에 있어서도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상황으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감일을 지정한 작업이 차질을 받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전체 예유 시간이 부족하다, 크리티컬한 상황이 됐다라고 MS 프로젝트가 진단을 또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정이 하루 이틀 지연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은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돼서 그 지연된 일정을 따라잡는 게 무리라고 하면 우리가 목표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시 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 작업들을 선택을 해서 초기 계획 설정 메뉴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대상을 선택한 작업으로 지정을 해서 목표에 대한 확정 메뉴 set baseline 초기 계획 설정 메뉴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MS 프로젝트는 윈도우 시스템 날짜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시점을 기억을 하죠. 과거 언제 시점에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덮어 쓰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저 마시고 목표에 대해서 덮어 쓰기, 바꾸기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목표치가 새롭게 결정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작업만 선택해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새롭게 바꾸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현재 시점의 목표가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날짜로 우리가 이와 같이 중대한 범위와 일정과 어떤 비용 등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이걸 백업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백업하지 않은 데이터는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백업을 할 때는 중간 계획 설정 메뉴에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계속 바뀌는 현재 시점의 목표치에 대해서 숫자가 붙어 있는 백업 영역, 두 번째 백업이니까 초기획 2, 베이스라인 2를 선택을 해서 백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그 백업 용도의 그 시간 영역이 10개가 있는데 만일에 10개도 부족하다면 예비 영역 10개가 더 있습니다. 시작 날짜 1, 완료 날짜 1부터 시작 날짜 10, 완료 날짜 10까지 전체 한 20개까지 백업 영역이 있는 것이죠. 예. 초기획 2를 클릭해서
목표에 대한 백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겠습니다만 백업은 항상 최신 버전에 숫자가 안 붙은 최신 버전의 목표치에 대한 백업은 항상 대상을 전체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과연 MS 프로젝트는 과거 버전의 목표치를 기억하고 있을까? MS 프로젝트의 보기 중에는 여러 초기의 간트, 영어로 하면 Multiple Baseline Gantt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자, 이 보기는 특징이 목표에 대한 버전을 동시에 여러 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적당한 날짜 표시줄의 눈금을 좀 선택을 해보고요. 좀 더 줄여볼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일정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첫 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정은 최신 버전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 그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맨 처음에 정했던 목표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녹색은 두 번째로 바꿨던 목표치입니다. 왼쪽에 테이블도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정했던 목표치, 옛날에 맨 처음에 정했던 목표치, 두 번째로 바꿨던 목표치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3차 이후 영역은 현재 이제 비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MS 프로젝트의 천열 고정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간트 차트라고 하는 보기는 최신 버전의 목표치 현재 일정만을 보여주는 보기입니다. 진행 상황 간트라고 하는 보기는 가장 최근에 제시했던 목표치 대비 현재 일정을 동시에 비교해주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목표치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하고 싶을 때는 여러 초기의 간트라는 보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변경을 추적하는 방법을 살펴보셨는데요. 그 변경 이력을 다 추적하는 것이 무리하다, 지나치게 수고스럽다라고 하면 최신 버전의 목표치만을 계속 덮어쓰면서 최신 버전의 목표치와 실제 일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만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MS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일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의 차이점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비교 보고서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된 작업은 마이너스 표시로 다시 살아나고요. 계획상에 없었던 작업들은 플러스 표시로 이전 버전의 완료율과 현재 버전의 완료율 차이값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시를 합니다. 차트도 보시면은 예전 버전의 그 백업한 파일과 현재 버전의 일정의 그 차트를 한 화면에 동시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백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예, 프로젝트의 이름은 처음에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이름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백업 파일에 날짜를 붙여가지고 여러 개의 백업 파일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 프로젝트에서 보고서 메뉴에 위치한 프로젝트 비교 메뉴를 실행을 하시면 원하시는 데이터를 다 이제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 MS 프로젝트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비교 메뉴를 실행을 하실 때 대상 테이블을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메뉴 보기 탭에서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그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관심 테이블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테이블을 비교 메뉴 시에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보기 탭에 보시면 그 테이블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테이블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유형의 테이블이 있어요. 사실 각 테이블은 용도가 있습니다만은 프로젝트 비교 용도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존 테이블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은 편집을 하시고 그 프로젝트 비교 메뉴 보고서 탭에 위치한 프로젝트 비교 메뉴를 실행을 해서 테이블 상의 어떤 필드 값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메뉴 실행하시게 되면 결과 화면을 이와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프로젝트 일정의 자원을 간단하게 배정한 예제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변경 사항을 나중에 추적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실행을 해서 사전에 정해놓은 백업 폴더에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백업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자, 이 파일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보기 메뉴에서 테이블을 클릭을 해보면 현재 해당 보기에는 입력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클릭해 보면은 기본적인 시작 날짜, 완료 날짜 옆에 가능한 늦은 일정, 그리고 여유 시간과 전체 여유 시간 등의 필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테이블에서 뭐 예를 들면 비용이라는 테이블을 클릭해 보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 비용 관련 필드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별로 어떤 계획 수립 또는 실적 입력, 분석, 통제 어떤 용도별로 관련된 필드들, 관련된 열들만 모아놓은 것이 테이블인데, 여러분들 기존 테이블 자체를 편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타 테이블 메뉴에 가서 새 테이블을 클릭을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그 테이블들은 테이블의 사용자 정의 섹션에 표시가 되죠. 저의 경우는 프로젝트 비교 용도의 테이블을 사전에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비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비용이라는 필드를 열 삽입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뭐 메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빼시면 되겠고, 관심 필드를 테이블 상에 열로서 이제 추가해 놓으십니다. 그 MS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보기들이 있는데 자원 시트라는 보기는 자원 이름이 중심되는 보기입니다. 이 자원용 보기에서도 우리가 그 다양한 용도의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그 특별히 관심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드들은 어떤 새로운 그 테이블을 지정을 해서 테이블을 편집을 해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값은 간트 차트의 테이블 이름도 입력이고 자원 시트의 테이블 이름도 입력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에 적합한 여러 가지 필드가 표현이 되어 있는 입력 테이블을 지정을 해놓고 상황을 이제 편집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원래는 전체 업무들 중에 PCW 파이핑이라는 작업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작업은 모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작업은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존 샵 드로잉 작업의 하위에 인서트 키를 쳐서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 라는 작업을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작업은 10번 작업을 시작을 할 때 함께 시작해야 되는 스타트 투 스타트 관계이고요. 이 작업의 결과는 13번 작업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작업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 작업은 기존에는 모든 작업의 완료율이 0%였는데 일부 작업의 완료율을 추가를 해보고요. 자, 자원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김윤석이 이 부문의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윤석을 빼고 대신 유승용을 배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지연도 좀 표현을 해보죠. 10번 작업의 기간이 원래는 10일이었는데 20일 정도로, 리비전 작업 이런 경우도 원래는 3일이었는데 30일 정도로 일정을 과도하게 지연시켜 보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작업들은 비용이 영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일부 작업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서는 그 범위의 변경, 일정이라든가 자원 투입 등의 변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 내역을 우리가 하나씩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자, 보고서 메뉴에 위치한 프로젝트 비교 메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백업한 파일이 열려 있으면 이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닫혀 있다면 찾아보기에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입력 테이블을 추적하기보다는 비교 전용 테이블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작업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간트 차트처럼 작업 이름이 중심되는 보기이고요. 그 보기에 배치된 테이블이고, 자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 시트처럼 자원 이름이 중심이 되는 보기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결과 화면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창이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상단에 비교 보고서 창 제목을 더블 클릭하든가 또는 창 최대화 버튼을 클릭해서 단일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좁기 때문에 단일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화면 좌측에 위치한 비교 보고서 범례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화면이 좀 좁기 때문에 기본값 글자 크기가 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9포인트 정도로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좀 날짜 표시줄도 적당한 크기의 눈금으로 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요. 비교보고서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범위 변경에 대한 상황이 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시키 필드의 제목에서 과거의 백업 버전에만 있는 작업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이것은 삭제한 작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CW 파이핑에 있던 작업들이 삭제가 됐던 거 맞습니다. 살아서 돌아왔고요. 또 추가된 작업, 현재 버전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 표시를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추가된 작업만 표시가 됐군요. 혹시 이름이 바뀐 게 있는지 보면 프로젝트 제목 빼고는 바뀐 게 없고요.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백업해 놓은 파일과 현재 파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형 필드에 대해서는 차이 필드가 수치로 계산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텍스트형 필드에 대해서는 필드 값이 같음 또는 다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담당자가 바뀐 작업들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자원 이름 차이점 필드에서 값이 다름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죠. 김윤석이 배정됐던 작업들이 지금 유승용으로 바뀐 작업들,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검토가 끝난 작업들에 대해서는 필드 제목에서 필터를 적용한 필드 제목에서 모두 선택을 클릭해서 전체 작업들을 다시 표시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계획보다 일정이 많이 밀려서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하단에 보라색이 과거 버전의 일정이고요. 상단의 연두색이 현재 버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비교 메뉴를 실행을 하면은 비교 관련 전용 메뉴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상황을 보고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MS 프로젝트는 변경에 대한 내역들을 다 추적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MS 프로젝트가 변경을 막아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작업들이 추가가 됐고 빠졌는지, 그 범위의 변경이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자원이 바뀌었는지 전체 내역들은 정확하게 추적을 해줍니다. MS 프로젝트의 경쟁사 제품들은 일정과 자원의 작업량과 비용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변경 내역을 추적을 하게 되고요. 범위의 변경을 추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산출물 내역이라든가 WBS 코드라든가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정말 중요할 수 있는 핵심 필드에 대한 추적 기능을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MS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추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특별히 알아두실 점은 비교 메뉴를 실행하기 전에 추적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테이블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간단하게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MS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각 작업에 대한 세부 변경 내역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산출물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확인 시점, 즉 마일스톤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일스톤은 보고서로 표현을 해보면은 프로젝트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MS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크게 보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와 보고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보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모든 데이터가 다 고유하게 존재하게 됩니다만은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번 인용을 하면서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서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일스톤 관리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이제 보기 메뉴에서 윤곽에 레벨 1 또는 레벨 2를 클릭해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설계, 프로토타입, 파일럿, 양산 준비 이렇게 추진 단계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하위, 스테이지, 상세 단계가 존재하는 그런 WBS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위 작업들,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작업 재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개별 작업들의 일정이 제때 다 들어갔느냐라는 것보다도 주요 마일스톤, 결과물 어디까지 나왔고 이 주요 마일스톤 중심으로 뭐뭐는 끝났고 뭐뭐는 남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 경영진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설계 작업들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프로타입 작업들도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파일럿 관련 작업들도 완료된 그 마일스톤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프로타입까지 이제 완료가 된 것으로 상황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보고서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마일스톤 리포트 메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윈도우 시스템 날짜 기준으로 2016년 2월 22일 정도가 되겠는데요. 현재 날짜보다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작업들 중에 실적 입력이 안 된 마일스톤들은 지연된 중요 시점이라고 하는 섹션에 모여지고 있고요. 이번 달 내에 끝나야 되는데 미처리된 작업들은 다음 중요 시점이라는 섹션에 포함이 되고 있고 또 완료된 것들은 이렇게 우측에 한데 모여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고서 메뉴에 사전 정의된 프로젝트 대시보드 보고서를 클릭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2월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작업에 대한 완료율은 51%이고 자, 주요 마일스톤은 좌측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타입까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 1월과 2월 달에 걸쳐져 있는 작업량 중에 1월분은 다 끝났고 2월분에 작업 진도가 나가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그 간단하게 일정표를 그 세팅을 해봤는데 이게 개수가 좀 많아가지고 마일스톤 개수가 많아가지고 좀 아래쪽 좀 밀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세부 일정을 보면은 자,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 MS 프로젝트의 보고서 화면은 전체 또는 일부를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로 옮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 마음에 든다. 요거를 파워포인트로 옮겨야 되겠다.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이동이 됐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그 일부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서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로 옮겨서 상황을 이제 보고하실 수도 있겠죠. MS 프로젝트로 간단하게 일정만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각 시기별 비용이라든가 작업량이라든가 각종 그 재료 자원들의 물량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작업 배정 현황에서 기본 데이터를 작성한 다음에 보고서 메뉴에서 다양한 스타일들, 예를 들면 S커브 스타일의 보고서 화면이라든가 자유로운 레이아웃,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대시보드 형식의 자유로운 레이아웃의 보고서 화면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관련 데이터는 단가 방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각 작업에다가 직접 이렇게 비용을 직접 고정비를 직접 할당하실 수도 있겠고 각 시기별 비용도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근거, 인건비다, 재료비다, 기타 경비다, 아니면은 어떤 자재 1, 자재 2에 대해서 물량이 얼마큼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큼이다. 이런 자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비용을 배정하시게 되면은 자원별로 전체 비용이 자동으로 쫙 분류가 돼서 시기별로도 편성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두실 점은
이런 수치 관련 데이터를 우리가 MS 프로젝트의 보고서 화면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원클릭으로 엑셀로 내보내서 보고하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그 엑셀을 활용해서 프로젝트의 재료 자원이라든가 비용 등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중으로 작성하시기보다는 MS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서 연동해서 관리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여보실 수 있겠습니다. MS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시각적 보고서 메뉴들을 제공하는데 이 엑셀로 내보내는 그 시각적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집을 하셔서 그 편집한 템플릿을 시각적 보고서에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원클릭으로 엑셀 그 S커브 보고서 화면을 얻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MS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일정과 자원 투입 및 비용까지 배정해 본 예제인데요. 간트 차트 스타일의 보기에서 그 기본 일정을 작성하신 다음에 작업 배정 현황 스타일의 보기에서 자원의 투입량에 따른 비용을 산정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하위 작업을 다 펼쳐볼 수도 있겠고 적당한 수준, 상위 수준, 레벨 1이라든가 레벨 2, 상위 수준까지 접어서 전체 일정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 비용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또 시기별로 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각적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메뉴에 시각적 보고서 메뉴를 활용을 해서 엑셀로 데이터를 내보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보고서를 등록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보낼 때 엑셀의 눈금 스타일은 상황에 따라서 원로 하겠다, 주로 하겠다,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보기 메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엑셀의 피벗 테이블 기능을 간단하게 활용을 해서 엑셀 템플릿 파일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MS 프로젝트는 이게 시기별로 그 S커브에 대한 비율, 지금쯤 뭐 5.32%, 뭐 29.83%까지 진도가 나갔어야 한다. 이 목표 완료율을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 완료율에 대한 개념을 설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예제는 프로젝트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각 작업마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쯤 얼마치의 작업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가 목표 기성과 실적 기성을 표현해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MS 프로젝트 데이터를 그 엑셀로 변환할 수 있게 그 피벗 테이블 형식의 템플릿 파일을 등록을 해서 원클릭으로 MS 프로젝트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낼 수 있게 변환해본 화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형식으로 엑셀과의 그 데이터 연동을 지원할 수 있는 툴은 MS 프로젝트 뿐이죠. MS 프로젝트는 엑셀과 비슷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엑셀의 함수라든가 피벗 테이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MS 프로젝트의 사용법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라든가 작업 배정 현황,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등의 이 다양한 화면들은 오피스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MS 프로젝트 파일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오피스의 그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데이터도 연동이 되게 동기화가 될 수 있도록 옮기는 구조를 설정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제약상 데모를 다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 MS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MS 프로젝트는 그 오피스 관련 문서들을 각 작업에 첨부해서 해당 파일을 하나씩 열지 않고 다 모아서 산출물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MS 프로젝트 자체가 훌륭한 보고서 화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프로젝트의 품질 관련 보고서라든가 어떤 비용 관련 보고서들은 여러분들 기존에 정해진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각 작업과 관련된 내역들을 아이콘 또는 미리 보기 형식으로 함께 연동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MS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시리즈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MS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확장성이라고 했습니다. 유연성, 확장성이죠.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없는 기능들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툴이 MS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쓰거나 또는 뭐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MS 프로젝트는 이미 훌륭한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굉장히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확장성, 생산성이 있어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메일 주소 nam@pmoffice.c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MS 프로젝트 교육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안내사항들은 저희 카페, PM오피스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